이번에 제가 준비한 것은요, 대통령과 권한대행에게 고함이다 그랬는데요. 빠른 속도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지금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3명을 선출해서 임명하라고 강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 과거의 예를 보면요. 여러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둘째 줄에 2017년 3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잘 기억을 회복해 보시면요. 3월 10일 날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정미가 권한대행이었는데, 이정미는 사흘 뒤인 3월 13일 날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탄핵 주도 세력들은요, 사흘 지나면 이정미가 그만두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와서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미가 임기 만료되기 직전에 바로 탄핵을 선고하는 이러한 일을 벌였단 말이죠. 이 경우에 대법원장이 이선애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지만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은요, 이선애를 언제 임명했냐? 그 날짜를 잘 보시면 3월 29일 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탄핵이 3월 11일 날 됐으니까 탄핵되기 전과 탄핵된 이유를 보면 탄핵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3월 10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은요, 대통령이 안 계신 상태에서의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단 말이죠. 안 계신 상태에서 임명했어요. 다음이요. 그런데 당시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들은 대통령이 안 계신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럼 지금은요, 국회 선출목 3사람인데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필요가 있겠냐 이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국회 선출목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요, 지금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국무총리는 제적 과반수로 탄핵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제적 과반수로 탄핵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덕수 총리는요, 2개의 지위를 겸하는데 하나는 국무총리의 지위, 또 하나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적과반수로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헌법적 지위를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저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도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제적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이요.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국회가 탄핵소추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가 우리가 일사부재에 의해 위반된 것은 아닌지 판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사부재에는 한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그 회기에 다룰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탄핵하고 일반 의원은 뭐가 다른 것이냐? 탄핵은 징계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다음 회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징계가 한번 부결됐는데 또 징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걸 가처분으로 다퉈보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국회가 탄핵 소추할 때 국회가 조사 없이 했어요. 물론 조사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국회법을 보면 요거는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 문제고 다음이요. 국회법 130조를 보면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는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하여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에 탄핵소추를 할 때 법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고 하더라도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저 조항에 의해서 수많은 감사원장, 그다음에 검사, 장관들 마구잡이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조사라고 한다면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지라시 같은 언론의 그 문장만 첨부해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 탄핵 같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에 비록 법은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의결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의에 부합한지를 따져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예컨대 미국이 닉슨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할 때는요,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상원에서 1년, 하원에서 6개월을 조사한 끝에 이제 탄핵 필요성을 느껴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경유해서 대통령의 문제를 판단했는데, 우리는 하루 이틀도 안 돼가지고 지라시 같은 언론의 기사를 첨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적 정의에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이 절차적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해서 싸워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헌재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끄러워요. 헌법 교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가 의문시될 정도로 무너져 있는데,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원래 가처분이라는 것은 임시의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 여부를 신속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법원에 있는 것인데, 이 이창수 사건을 탄핵을 소추했는데요, 당일날 이 국회에서는 한 놈도 안 나왔어요. 한 놈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탄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몇 분 만에 끝났냐? 3분 만에 심판이 종료가 됐고, 이창수 가처분 사건을 내년 1월 8일로 잡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하는 짓거리가 제가 볼 때는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의 최후의 파괴자의 일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이진숙 씨 사건은 그래도 7명 심리를 6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인용해 줬지만, 이창수 검사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중앙지검의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지휘하는 최고 핵심자인데, 이 사람의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고 1월 8일로 만연히 연기를 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재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 두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지만, 만일에 이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최후의 헌법의 침해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개헌 논의를 할 때,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얘기지만 헌법 교수로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헌재의 이 존립의 문제를 분명히 깨달아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도가 없는 광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광야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지도가 없어요. 그러나 이 광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침판과 인도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나침판은 누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애국 동지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커다란 나침반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광화문 총사령관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이 광야에 빠져있는 길도 없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대한민국의 국가 원로분들은 함께 광야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정의의 나라로 탈바꿈시키는데 모든 분들이 목숨 걸고 함께 동참해서 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분의 이 법률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자문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석동현 변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갔다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기에는 지금 큰 몇 개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뭐냐? 헌법의 전문가들이 한 덩치로 모였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계 또 한 덩치로 모였고, 불교 교계 한 덩치로 다 모였습니다. 초국가의 원로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방송을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원천 무효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원상복귀를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